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부채감당법이한 환원율을 공부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또 에루드 환원율이 또 중요하니까 오늘은 또 에루드 환원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제가 2019년도에 쓴 부동산학개론 일신각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국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나온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11th Edition 11판 요 두 개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에루드 환원율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여기 766페이지 에루드 환원율이 있는데, 에루드 환원율을 좀 보면 이쪽으로 비춰가지고, 에루드 환원율은 이제 기본 환원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본 환원율에서 자산 가치와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0번의 에루드 환원율 기억번. 에루드 환원율은 자산 가치와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기본 환원율 베이식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와 그 다음에 가치 증가 어프리시에이션, 그 다음에 가치 감소 디프리시에이션, 또는 소득 변동이 없을 경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게 조정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환원율의 성격은 아까 투자론에서 보면 요구 수익률 있잖아요. 투자론의 요구 수익률은 지분 투자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투자론의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의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지분 투자자 주인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주인의 요구 수익률. 근데 감정평가는 아니에요. 부동산의 수익률이에요. 부동산은 저당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지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치 개념도 달라요. 투자론의 시장 가치는 시장 가치에 한 지분 투자자의 유출 금액이고, 감정평가론에서 말한 시장 가치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예요. 저당 투자한 금액과 지분 투자한 금액의 시장 가치, 부동산의 시장 가치. 시장 가치란 그 개념이 그 투자론에서 의미하는 시장 가치하고 감정평가론에서 의미한 시장 가치는 전혀 달라요.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두 개의 이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얻어진 소득은 두 사람으로 배분되잖아요. 저당 투자자한테 원리금 주고, 그리고 지분 투자자한테 나머지 금액을 배당해 주고, 그렇게 되면 따라서 부동산 수익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를 내려면 지분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저당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의 소득은 저당 투자자한테 흘러가고 지분 투자자한테 흘러가는데, 그 두 사람이 흘러간 그 소득들의 합계가 바로 부동산 소득이고, 그 부동산 소득을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률인 환원율을 내려면 그 저당 투자자가 딱 요 정도의 그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돈 빌려주겠다. 지분 투자자도 내가 요 정도의 수익률이 되어야 내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 꼭 나야 될 바로 환원율이고, 그것이 바로 투자론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근데 투자론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만 따지는 거라고 했죠. 감정평가와 좀 달라요. 그래서 자, 기본 환원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니은번 기본 환원율의 성격은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저당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지분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환원 이율이어야 된다. 두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두 사람의 투자자, 저당과 지분 투자자는 각자의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확보됐을 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환원 이율은 리꼬르 이제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곱하기 1 대부 비율. 그러면 1 대부 비율은 지분 비율이에요. 그렇죠? 대부 비율이 40%면 지분 비율은 1 대부 비율 빼면 60%잖아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 곱하기 지분 비율. 요게 이제 지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고, 그 다음에 저당 투자자는 이제 저당 상수가 원리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이만큼 빌려왔다. 40% 빌려왔다. 그러면 그만큼 빌려온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 문제는 저당 상수가 원리금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저당 투자자는 이자를 목적으로 하지 빌려준 원금을 회수하는 걸 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안전성으로서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수익률인데 바로 저당 상수는 이자인 수익률하고 원금하고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당 상수에 원리금이 더해져 있는, 원금이 더해져 있는 요거를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빌려온 대부 비율, 빌려온 금액 곱하기 저당 상환율, 요만큼 갚았다. 이거 토탈 갚은 거고, 환원 수익률은 매기마다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기 걸 내려면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면 매기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지분 수익률 위주로 요걸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지분 수익률 위주로 표현하게 되면 제가 요거를 좀 노트에 써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노트에 써가면서 좀 이걸 해보면, 자, 먼저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 환원율은, 여기 환원율이잖아. 기본 환원율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자가 져가지고 기본 환원율은 리꼬르 여기 이제 지분 수익률 곱하기 1 대부 비율. 이제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제 저당 상수 곱하기 대부 비율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빼야 돼요. 왜냐면 그 빌려온 거 대부 비율 중에서 갚은 거 저당 상환율 그리고 곱하기 감채 기금 개수 이렇게. 그러면 자, 환원율에는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 정도. 그런데 저당상수 안에 원금 상환액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원금 상환액을 요렇게 해서 빼내야 이자만 요구 수익률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환원율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동산 가치를 이론을 하고 전제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를 전체가 이론이다. 왜 이론을 전제하냐면 율과 금액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론인데 대부 비율이 40%다. 그러면 나머지 지분 비율은 얼마요? 지분 비율은 60%잖아.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1원인데 퍼센트 오머라면 100%고 대부 비율이 0.4원인데 퍼센트로 말해도 대부 비율이 40%고 지분 비율이 60%인데 금액으로 말해도 0.6이에요. 그러니까 율과 금액이 같다는 거예요. 요거 이론을 전제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환원율은 금액인과 동시에 율이다. 환원율은. 그래서 지분 수익률 딱 요 정도 수익이 나야 된다. 근데 내가 얼마나 투자했느냐? 1 대부 비율. 그럼 지분 비율이죠. 응? 아까 예를 들면은 0.6이잖아. 1 대부 비율 0.4. 뺐더니 0.6. 0.6은 지분 투자 금액인과 동시에 지분 비율 60%를 의미해요. 그죠? 자, 저당상수 원리금이죠.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가 더해져 있어요. 원금 갚은 건 빼야 돼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아까 저기 0.4잖아요. 0.4. 0.4인데 얘는 대부 비율 40%인과 동시에 대부 금액 0.4원 빌려왔다는 거예요. 부동산 전체 가치가 1원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는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하면 원리금 갚은 금액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원금 갚은 거 요만큼 빌려온 것 중에서 이만큼 갚았다. 근데 매기마다의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감채공개수를 곱한다. 그래서 매기 원금 갚은 걸 차감하여야만이 이자 갚은 것만이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제 요게 그 글자를 쓰니까 복잡하니까 요걸 좀 그 부호를 써서 지분 수익률을 yield 걷어들이다 수익률이죠. equity YE라고 표현하고 대부 비율을 그 모기지 저당 자폐가 빌려주니까 요걸 M이라고 대부 비율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를 모기지 콘스턴트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모기지 콘스턴트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M 모기지 요것도 대부 비율 M 저당 상환율 요거를 이제 원서에서는 P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P든 노든 이렇게 저당 상환율 감채기금계에서는 싱킹 푼드 팩터 이렇게 부로 쓰면 요거 수식 정리가 좀 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 비읍번에 가면 교재 비읍번에 가면 기본 환원율은 니꼬 오르 지분 수익률 1 대부 비율 그 다음에 더하기 저당상수 곱하기 대부 비율 빼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환율 감채근계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바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수익률이 요만큼 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 지분 수익률을 이렇게 조정하겠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 위주로 얘를 정리해 보면 다시 제가 노트로 와가지고
이걸 지분수익 위주로 정리해보면, 자, 환원율을 R로 제로라고 합시다. R로 제로라고 그러고, 환원이율은, 그죠? 환원이율은 R로 제로는 리꼬르 지분수익률 위주로 고찰하겠다. 이렇게 지분수익 위주로 고찰하겠다. 여기 지분수익률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가로를 풀어요. 이렇게 가로 풀면 지분수익률이잖아. 이렇게 가로 풀면 지분수익률 마이너스 대부비율이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지분수익률 곱하기 여기 대부비율 가로 풀었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있잖아요. 저당상수. 요거 저당상수는 플러스 모기지 콘스탄트, 그죠? 곱하기 대부비율 M. 대부비율, 그 다음에 빼기 대부비율 요만큼 빌려봤는데 갚은 거 로, 그리고 매기마다 하니까 감채 기금계수 싱킹펀드 팩터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지분 투자자 위주로 이걸 바꾼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되면, 자, 환원이율은 지분 투자 입장에서 요만큼, 그리고 빼기 얘가 기본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고치겠다. 빌려준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빼서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 M이 대부비 여기도 있고 대부비율이 여기도 있고 대부비율이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비율 M을 앞으로 내놓으면 묶으면, 그럼 여기는 지분수익률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놨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죠. 요거는. 그래서 플러스 상환율 곱하기 감채기금계수 싱킹펀드 팩터, 그리고 이 앞에는 플러스잖아 이게 F가. 근데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놨으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저당 상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결국 지분수익률 빼기 대부비율 가로 열고 지분수익률 더하기 상환율 곱하기 감채금계수 마이너스 모기지 콘스턴트 저당상수, 요렇게 수식이 정리된 것이 이제 환원이율인데, 이 환원이율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변동될 수도 있고 소득이 변동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고려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는 이꼬르 Y2에서 마이너스 대부비율 Y2, 그 다음에 상환율 곱하기 싱킹 펀드 팩터, 그리고 마이너스 모게지 콘스턴트 저당상수.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거는 기본 환원율인데, 만약의 경우에 부동산 가치가 변동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변동이 되면은,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고 해봐요. 올랐으면은 환원율을 줄여주면 나누기가 작아지니까, 순정업소득이 나누기 환원율인데 나누기가 작아지니까 니꼬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빼기 요만큼 부동산 가치가 변동이 됐다. 요만큼 부동산 가치가 변동이 됐다. 그러면 이건 전체 부동산 가치가 변동되는 건데, 매번 얼마나 매기 변동이 됐냐, 요거를 하려면 싱킹 펀드 팩터를 곱한다. 그리고 소득이 만약에 증가됐다. 그럼 소득이 매기 증가됐다. 소득이 이제 매기 증가된 경우는 요거를 갖다가 K계수라고 그러고, 소득이 일정한 율로도 증가되면 요걸 J계수라고 하는데, 일단 K계수, J계수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관찰하기로 하고, 자, 만약에 소득도 증가됐다. 그러면 1 플러스 소득이 증가됐다. 소득이 증가되면
환원율이 작아져야 돼. 그래야 부동산 가치가 커지지. 그래서 소득 증가분을 인컴, 요걸 인컴이라고 그러고, 인컴, 요만큼 소득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소득이 어떻게 증가되느냐? 매기 일정한 금액씩 커진다. K개수. 매기 일정한 율로 커진다. K개수.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거 나중에 관찰하기로 하고, 일단 K개수를 곱해가지고, 분모를 크게 하면, 환원이율은, 얘가 커지면, 환원이율은 작아지잖아. 환원율이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소득, 인컴, 나누기, 환원율, 이꼴, 부동산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소득이 여기 커지면 환원율이 작아지고, 이것이 작아지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 이거를 분모에서 직접 빼면 과연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 감정평가사 협회가 쓴 11판 요걸 보면, 여기 공식을 보면 어디가 있냐면, 이 공식을 보면 여기 이제 AI, 여기 AI 몇 페이지냐면은 요게 AI 74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공식이 나와 있죠. 환원이율은 니꼬르, 지분 수익률 Y 빼기 저당 비율 M, 그리고 가로 열고 지분 수익률 더하기 그 다음에 P 상환율, 로라고 해도 되고 P로 상환율 곱하기 여기 그 감채기금계수인데, 여기 S가 바로 연금 현가계수예요. 연금 내과계수 S가. 따라서 연금 내과계수분의 1이니까 여기 SN이 연금 내과계수인데, 연금 내과계수분의 1은 바로 감채기금계수잖아요. 그래서 SN분의 1은 결국 연금 내과계수의 역수고, 연금 내과계수의 역수는 결국 감채기금계수예요. 그래서 S분의 1이 바로 싱킹 푼드 팩터예요. 빼기 바로 요게 마이너스 RM, 여기는 이제 그 저당 상수인데, 이게 저당 상수를 RM으로 표시하고 있어.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RM은 모게지 콘스탄트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서 나온다. 그리고 분모는 소득 변동률이죠. 델타 I, 인컴, 그리고 곱하기 J개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분자에 요거를 같이 여기 증가율을 여기에 델타 O 곱하기 싱킹 푼드 팩터 연금 내과계수분의 1 이렇게 곱하면 과연 이게 소득과 분자죠. 그 다음에 환원율, 분모죠. 니코르, 부동산 가치, 소득, 환원율, 부동산 가치의 3자 간의 관계에서 바로 이게 부동산 가치 상승률을 바로 빼버리면 그 3자 간의 관계, 소득, 환원율, 부동산 가치 3자 간의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유지 안 된다는 것을 제 책에서 767페이지 2019년도 767페이지에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